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28일 강익조 전 뉴욕한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뉴욕한인회 간 건물 매입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정리했습니다. 1983년 1월 중순경 고정생 이사께서 개인 건물 구입 목적으로 건물 소개업자 미스터 라리 시몬슨을 알고 건물을 찾던 중 현 해관 건물을 135만 불에 35만 캐시다운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1983년 2월 중순경 고이사께서 100만 불에 구입하자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의 최종 가격이 120만 불에 40만 불 캐시다운으로까지의 딜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1983년 2월 말경 우연한 기회에 강 회장께 본 건물 이야기를 하였던 바 본 건물을 한인회관으로 살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는 간곡한 청에 의해 같은 동양 선배이며 회장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양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D번에 보면 1983년 3월 말경 고이사께서 브로커 미스터 시몬스를 강 회장님께 소개하고 딜을 강 회장과 잘 해보라고 하며 한국 방문차 귀국하였습니다. 1983년 4월 초 강 회장님이 115만 불 해달라고 재차 미스터 시몬스를 통해 노력해 보았으나 120만 불이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1983년 4월 중순경 고이사가 한국으로부터 귀국 후에 미스터 시몬스와 재차 접촉으로 115만 불에 가능케 딜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1983년 4월 말경 셀라 측의 파트너 미팅 후에 약 8명의 파트너 구성되는 그 중에 일부 셀라 측 파트너가 스팀 히팅 시스템이 양 빌딩에 콤바인이 되었기 때문에 큰 빌딩만 팔 경우 작은 빌딩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그 빌딩을 동시에 판매치 않는 한 매매할 수 없다고 강 회장께 수차 연락을 시도했으나 안 되어 고이사께 통지가 왔습니다. 83년 4월 말경 카운트 오프에 하면 두 빌딩 중 큰 빌딩은 115만 불에 예전 딜대로 하되 작은 빌딩은 20만 불에 해서 패키지 딜로 135불에 예스노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1983년 5월 초순경 강 회장님의 의견으로는 큰 빌딩밖에 필요치 않아 작은 빌딩을 고이사에게 나를 돕고 교포들을 위해서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이사께서 나는 지금 작은 빌딩을 원치 않으니 다 사든지 강 회장께 결정하시라고 했으나 강 회장께서 수차 고이사께 작은 건물 구입을 종용 설득한 바 강 회장님과 교포들 위한 일이라면 강 회장을 도우겠다고 작은 건물을 매입을 수락하였습니다. 1953년 5월 중순경 김정원 변호사에게 그 당시 김정원 변호사님은 전직 한인 회장님이셨고 하버드대를 나오신 김정원 변호사인 그 캠벨 변호사 두 분들이 파트너 변호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원 변호사에게 건물 구입에 관한 절차를 부탁하였습니다. 1983년 5월 중에 김정원 변호사가 스팀 히팅 시스템을 고치는 데는 1만 불 이상이 소용되어도 좋으냐는 질문에 고이사에게 하였으나 고이사가 수락 결정하였습니다. 83년 5월 하순경 변호인단의 주소로 83년 5월 27일 셀라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큰 빌딩은 115만 불에 한인에서 사고 작은 건물은 20만 불에 고정생 이사가 셀라로부터 직접 단독 구입해 줄 건으로 콘트랙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27일 강 회장, 김창일 해관건립위원장, 고정생 이사, 강준 사무총장, 김정원 변호사, 미세스 캠벨 김 변호사가 건축에 필요한 준비금을 가지고 셀러 측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였던 바 뜻밖의 컨트랙서가 약속과는 다른 큰 건물 97만 5천 불, 작은 건물 37만 5천 불, 총계 135만 불로 패키지 컨트랙을 일방적으로 작성해와 이 조건이 아니면 안 팔겠다고 강력히 나왔습니다. 이때 강 회장은 우리 변호인단과 참가자들과 수기한 결과 이 건물이 지금까지 보아온 중 가장 회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서명하였고 고이사와의 작은 건물은 별도 계약으로 30일간의 공매 공고 후 20만 불이 오퍼가 없는 경우 고이사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계 계약서를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에 셀러 측에서는 10%의 캐피탈 게인 텍스 관계로 클로징 전까지 비공개해달라고 특별 부탁을 했고 참교수 1번에 있습니다. 강 회장님의 개인 판단으로는 해관 건립 기금 모금에 절대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자 의회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개를 안 하였습니다. 1983년 10월 12일 모임 후에 상계와 같은 질문조사가 있은 후 바이어 측 변호사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변호사 입장 또 전직 한인회장의 입장으로서 명백히 교포들에게 발표해 줄 수 있는 의원들의 질문에
김정원 그 변호사 전 한인 회장께서는 오케이 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원들로부터 고이사는 이 건물에 대한 미련이 있는가라는 우리 질문에 한인을 위하고 내 자신 사심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한인을 위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를 용의가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그 신문들 기사들 이상한 신문 보면은 상당히 그 싼 금액에 건물이었는데 비싸게 샀다. 또 쓰레기 같은 건물도 한 거기다 말씀드리겠는데 그 당시 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뢰에 기하여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MAI 그러니까 Members of American Institute of Real Estate Appraiser 이거는 MAI의 자격증이 있는 그 오퍼레이저는 상당히 그 Certified 자격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오퍼레이저 레포트가 가장 인정받는 감정기관 판단을 받고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 받은 거는 24가 한인회관 건물이 125만 불, 또 그 옆에 그 조그만 건물이 17만 5천 불 해서 142만 5천 불 합해서 그런 건물을 받았고 또 권위는 아테나 인슈런스 컴퍼니의 감정 대행 기관인 바우스티드 조엘 앤 컴퍼니 감정 결과는 134만 불 15만 불에 2개 합쳐서 149만 불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감정은 특별히 그 MAI의 감정서가 있는 이 감정서는 그 당시 케미칼뱅크나 시리뱅크에서 100%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 권위 있는 그 감정기관들입니다. 상기와 같은 감정 결과를 참고할 때 적정 금액으로 간주가 되지 절대로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회장 때부터 현재 민승기는 한인 사회를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인 회관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문제점을 만들어서 이거 팔겠다. 이제 이러한 뭐 리스를 주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샀다는 얘기는 115만 불에 37년 전에 샀는데 5천만 불 시가 나가는 한인회관을 잘못 산 겁니까? 그러니까 공중권만 해도 1,900만 불이 나가는데 한인회관을 어떻게든지 평가절하를 해가지고 이 한인회관을 잘못 샀으니까 이 한인회관은 지금도 골칫덩어리니까 팔아야 된다, 리스를 줘야 된다. 뭐 지금 와서 또 겁난 게 뭐냐면 정관의 공중권에 대한 문제는 없거든요. 이 공중권을 또 팔으려고 이렇게 한다면 또 이건 문제거리가 또 생깁니다. 한인 회장 자리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들다 보니까 여기 무슨 이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한인 회관 값어치가 지금 5천만 불이라 그러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알아본 결론은 6천만 불이 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권이 끼어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장 자리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권 문제에 깔린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전직 회장님들과 의논해서 꼭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뒀다가는 몇 년 후에는 정말 한인회관이 사라지고 한인회 자체도 사라질 것 같아요. 회관 재정보고 같은 내용을 보면은 말도 못할 정도로 그 엉터리로 돼 있고 감사가 없는 재정보고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재정보고를 2번 하는데 단 한 번도 감사가 나와 있지도 않고 감사가 설명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 모금함을 들고 다닐 적에 1불, 2불 노인분들이 내주시고 상조에서도 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나 베비시터 해서 버는 돈이야, 이거 보태, 그리고 내주신 노인 양반들도 많이 있었고 야유회 때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저희는 모금함을 김창일 회장님하고 회관관리의장이었어요. 모금함을 들고 다니면서 완전히 이거는 정말 1불, 2불을 모아서 그 당시 가스가 갤런에 99전밖에 안 했어요. 그럴 시기에 50만 불이라는 돈은 저는 상상도 못하고 50만 불이 있었으면 저희 이렇게 안 있어요. 저희가 2세들한테 더 좋은 세계를 물려주기 위해서 오직 한인회관만을 내가 만들겠다는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빈 공약을 만들지를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뛴 사람한테 결국엔 32년 후에 오는 대가가 이거라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가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민승기라는 양반은
그 당시 한인회관 우리가 모금할 때 돈 1불도 안 낸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였는지 자기 자신이 상상도 못하고 지낸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사람을 험담하고 하면은 그렇게 편안하지 못할 거예요. 자기도 아마.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해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중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 어떤 그 명예훼손 물론이고 어떤 내 명예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든 걸 걸고 차분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편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실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나이가 몇이나 됐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압니까? 그리고 최소한도로 그런 걸 하려면 나한테 처음 와가지고 나와 대화를 했습니다. 나와 대화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납득이 가지 않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해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조사해라 해가지고 50만 불이 먹었다고 하면 내가 영창 낮게 한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진실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교포사회가 정말 하나 되는 교포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32년을 꺼내가지고 그 회관을 할 때 나는 가게를 날리고 또 도장을 날리고 이러면서 해왔는데 계속 집사를 오겠는데 그런 나를 도둑을 만들어요? 이건 어떤 경우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쓰레기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참 우리가 쓰지 않아야 할 이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10원도 주고 안 살 텐데 백몇십만 불이나 되는 교포들의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겠고. 다음 영상은 제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 뉴욕한인회가 17일 뉴욕한인회간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진행된 중간 결과 보고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2일 뉴욕 한인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민승기 회장의 뉴욕 한인회관 장기 임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회관의 실태를 한인사회에 낱낱이 공개하는 뉴욕 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회는 지난 7월 2일 9명의 부동산 및 법률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인을 포함한 뉴욕 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3차의 회의를 통해 규명한 진실입니다. 첫째, 이미 모 방송사를 통해 발표된 바 있듯이 뉴욕 한인회관의 장기 임대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도 민승기 회장은 뉴욕 한인회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뉴욕 한인회가 발전하고 한인사회에 이바지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관에 관한 일련의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한인회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한인 밀접 지역이 아닌 현재의 위치에 회관을 구입한 배경을 조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 뉴욕 한인회관은 1982년 5월 강익조 회장이 뉴욕 한인회장 취임과 함께 뉴욕 한인회관 건립 기금 모금을 시작하여 이듬해 1983년 6월 115만 불에 구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KCC가 모금한 약 10만 불을 뉴욕 한인회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같은 해 9월 회관 매입에 있어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묵살하고 계약 과정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한 가운데 사실의 진상인 특정인과 묻게 하여 또 다른 건물을 패키지로 구입한 소문이 퍼지자 소문이 사실임을 밝히는 해프닝이 이어졌습니다. 그 진상은 당시 강익조 회장은 고향 후배인 고정생 씨와 별도의 계약을 하고 뉴욕 한인회관으로 정한 6층 건물과 옆에 있는 4층 건물을 패키지로 135만 불에 구입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한인사회에 알리지 않고 클로징이 되는 시점까지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자 계약 후 5개월이 지나 계약서가 처음 공개되고 강익조 회장은 모든 전모를 시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동포들은 분개하였고 피땀 어린 성금을 낸 동포들은 거센 비난을 하며 급기야는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묻혀버리고 폭넓은 조사 없이 의혹만 남겨졌습니다.
이는 매입 당시 KCC의 모금액 이관 문제 그리고 패키지 딜이라는 문제로 인해 정작 주시되어야 할 부분이 묻혀버린 것입니다. 셋째, 32년 전 회관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시가보다 약 37%인 50만 불 이상 비싸게 한인회관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입 당시 구입한 두 개의 건물은 6층 건물 약 4만 2천 스퀘어피트와 4층 건물 약 8천 스퀘어피트입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6층 건물은 115만 불, 4층 건물은 20만 불, 도합 135만 불에 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당시 회관을 구입한 지역은 공장지대로 마약과 매춘이 난무하고 불법 거주자가 거주하는 미래가 불투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한인의 진실규명위원회가 조사한 당시 거래 시세를 짐작해보면 스퀘어피트당 25불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매입 당시 언론의 보도에 의거하면 매입한 4층 건물이 전문 기관의 감정가가 15만 불 선이라고 한 것을 보면 뉴욕 한인회관의 매입 금액은 70만 불 선이 적당합니다. 넷째, 수익성 없는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렌트 안정법인 렌트 스테이블라이제이션과 로프트 보드의 IMD를 포함한 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았고 막연하게 100만 불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각 교포단체의 사무실과 행사 장소로 이용될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회관은 모기지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없이 낮은 수입과 건물 보수를 위해 100만 불 이상을 들여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결국은 구입 후 1년 만에 각종 문제로 애로를 겪는다는 이유로 한인회관을 200만 불에 팔겠다고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다섯째, 잘못된 구입으로 말미암아 뉴욕 한인회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관을 구입한 이래 32년간 뉴욕 한인회의 모든 회장들은 회관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걸고 무단히 노력하였으나 모기지와 부동산세를 내지 못해 빚더미에 앉아 회관을 뺏기고 이럴 때마다 회관 살리기 운동이란 명을 내걸고 모금하여 빚을 갚는 데 전전해 왔습니다. 이는 잘못된 건물 구입으로 인해 32년 동안 한인사회의 업보로 남아 한인 동포들의 성금을 모금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회장들이 한인사회의 대표로서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뉴욕 동포 여러분, 뉴욕 한인회관은 시세보다 비싼 금액으로 회관을 구입하여 높은 모계지 부담을 안겨주고 영구적으로 수익은 형편없는 잘못된 건물 구입으로 한인 동포를 기만하고 한인 사회의 꿈을 묵살하고 발전을 막는 암적인 존재로 그동안의 한인 회장과 한인 동포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만약 공익과 투명한 정신에 입각해서 한인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회관을 구입하였다면 뉴욕 한인회는 명실공히 한인 사회의 진정한 구심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욕 한인회 진실규명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조사 기간 동안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과거의 잘못을 한인 동포들에게 알리고 발전하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분명히 그때도 건물이 IMD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 렌트 스테빌라이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익을 오르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었고요. 그다음에 불법 테넌트도 있었습니다. 더 많았어요. 그런 어떤 이 테넌트를 내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건 한인사에 전혀 안 알리고 건물을 이제 구입했고 무엇보다 그 83년, 4년 그때 당시에
제일 거세게 언론에 나왔던 건 제가 이게 지금 일부만 이렇게 발췌했지만 거세게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KCC의 그 10만 불을 이관하고자 하는 그 노력, 저쪽에서는 줄 수 없다는 그 반발, 이거가 주 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인회관을 잘 구입했냐 말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제 그 표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테고 또 그 정도의 그때 다음 페이까지 한 거 하면 45만 불 했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면 못 살 그 건물이 없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거금이었는데 왜 굳이 한인 밀집 지역도 아닌 그런 지역에 그런 건물을 구입했는지가 이제 저희가 의문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지금 현재 한인사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82년, 3년 그때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까운 분들 몇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다 그 시점에 이민들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자리 잡느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한인사회에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이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었고 이 기사 내용 이건 분명히 언론에 나왔고 공식화돼 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135만 불이라는 점이 굉장히 거금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변호사님들이 계셨고 브로커분들이 인볼브가 되셨는데 왜 이렇게 그걸 묵과를 하신 거죠? 사실 묵과를 하신 건지 감추신 건지 저는 사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점이 석연치 않은 점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더 그때 인컴이 굉장히 건물 135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성을 본다고 하면 거의 마이너스였던 거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의구심이 들었고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